이거는 명백히 이비인후과로 오셔야죠.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사실은. 막 하다 보면 근데 그걸 또 중독적으로 하시면 다른 이유로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친절한 울닥터 진행을 맡은 중고신입 홍보팀장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울산대학교 병원 어지럼증 센터 교수님 3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박지훈 부교수입니다. 주로 어지럼과 복식 그리고 자율신경질환을 진료보고 있고요.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어지럼 환자들 진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비인후과 강병철입니다.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귀에서 온다고 하죠.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귀질환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안준석이라고 합니다. 어지럼증 클리닉에서 같이 어지럼증 관련된 정신과적인 부분들 제가 담당해서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라는 게 과연 어떤 질환입니까? 어지럼증은 일단 증상이에요. 어떤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질환에서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딱 유발 요인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나타나는 거는 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도 나타나든지 아니면 너무 쉽게 나타나든지 심하든지 그런 경우에는 진료나 검사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술 먹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어지럼증도 일종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술을 많이 드시고 휘청휘청하고 잘 못 걷는 거는 보통 균형장애라고 하는 어지럼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는 사실 안 가도 되는? 금주하시면 됩니다. 네, 어지러운 느낌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이 되게 각양각색일 것 같은데요.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는지요? 환자분들은 정말 막연하게 그냥 어지럽다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어지럼이라고 표현 많이 하십니다. 구분을 하고 찾아 들어가고 이런 힌트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있고 분류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진료 보다 보면은 이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정신과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경우들이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듣고 얘기를 오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하고 자책하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듣고 보니까 좀 찔리는데 저희가 이게 검사도 하고 진료 보고서 받아들이는 적응 같은 거를 가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으니까 일로 가라는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더 많이 들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주고받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저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 교수님들은 딱 감이 오시나요? 진단이라는 게 딱 자르듯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도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열어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과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한꺼번에 공유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어지럽다 하면 무슨 과를 갈지 고민하지 않고 울산대학교 병원 어지럼 센터를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데 갑자기 빙빙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느 과에서 진료를 봐야 되나요? 이거는 명백히 이비인후과로 오셔야죠. 이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바닥이나 천장이 도는 거는 딱 전정기관의 문제예요. 와서 그거 먼저 확인을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다 이제 이석증이나 이런 기본적인 어지럼증은 잘 보니까 어느 쪽으로 오시든 치료는 잘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석증의 이가 귀자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사실은 근데 두 분 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은 게 일단은 1순위고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정신과로 오시는 게 맞다. 어느 순간 붕 뜨는 느낌, 그리고 유체이탈하는 기분, 그런 어지러움증이 느껴졌다라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리드를 해서 환자의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체 이탈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멍하다 이렇다면 특별한 원인이 없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는 외상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머리를 다치면은 그것 때문에 어지러운 것들이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다 끝났는데
계속 어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흔히 알고 계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비슷한 거죠. 아, 네. 이거랑 약간 좀 접점이 있겠죠. 접점이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 중에 보면 신체 증상도 포함이 돼 있어요. 비현실적인 감각, 손이 쏙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실제로 받고요. 어지럼증이 정신과적인 이유로 남아있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과들이 같이 협진을 하는 다학제 진료, 요거가 핵심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울산대학교 병원 어지럼 센터가 필요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에서 어지럼을 진료보기가 좀 어려운 게 접근도가 좀 낮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오기 전에 그 단계를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요. 진료 차트나 결과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과를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검사를 하거나 다른 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어지럼을 다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끌어안고 가는 건 아니고요. 1차 의료기관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볼 수 있는 데에서 1차적으로 증상을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보시기에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저희한테 오셔서 저희가 쭉 이거는 이 이석증 치료만 받으면 돼. 이거는 요 약만 쓰면 돼라고 결정이 되면 다시 또 돌려보내드립니다. 빨리 볼 수 있는 근처에 가기 편한 데에 가시고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로 이건 제 경험인데요. 3D 게임을 막 하다 보면 멀미가 나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 한두 시간 있다 보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병원을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똑같이 차를 타거나 배를 타도 멀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썼을 때 어지러운 것처럼 거기에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지러움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아마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어지러움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너무 익숙할 만큼 계속 중독적으로 하시면 다른 이유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환자분께 이런 점은 꼭 당부드리고 싶다.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환자분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보는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그 당연한 경험을 하시는 거를 어지럼증 센터를 통해서 당연하게 해결을 해드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를 선택할 때 또 그다음에 진료 본 다음에 또 여러 과를 컨설트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좀 복잡했던 것 같아서 환자분들이 편하게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어지럼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 환자분들이 잘 전달돼서 좋은 치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신 세 분 교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